자, 기본적으로 쉬운 거부터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밀도차, 용해도차, 끌 상태 변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첫 번째 밀도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밀도 때문에 생기는 물리적인 힘이 하나 있죠. 뭐예요? 네, 부력이죠. 그럼 결국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라는 것은 부력을 이용해서 분리하겠다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력을 이용한 분리. 어떤 혼합물을 분리할 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면 첫 번째, 고체와 고체 혼합물. 고체 A와 고체 B. 두 고체 혼합물. 만약에 밀도가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니까, 이럴 때는 어떤 걸 이용해서 분리하면 되느냐? 밀도가 A보다 작고 B보다 큰 액체를 찾아야 되고요. 동시에 A와 B를 용해시키지 않는 액체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수조에 물이 있잖아. 어떤 액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A는 이 액체보다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치. A는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야 되는 거고. B는 밀도가 작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치. B는 이렇게 위에 동동 뜨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B를 싹 걷어내면은 A와 B가 분리가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분리하는 얘는 뭐가 있느냐? 고체 혼합물의 얘. 가장 대표적인 게 알곡하고 낯가리입니다. 낯가리 하면 너희들이 못 알아듣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여러분들 벼 본 적은 있죠? 식물 벼. 거기에 생기는 씨앗을, 껍질을 깎은 게 뭐다? 쌀이에요. 그를 결을 벗긴다라고 하거든? 쌀 껍질을 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는 어떻게 짓냐면요. 이제 딱 지금쯤부터 이제 농민분들은 준비를 하세요. 자신의 논을 일단 싹 한번 간 뒤에 땅을, 얼어붙어 있는 땅을, 그 중에 가장 좋은 땅 한쪽에 모를 먼저 키웁니다. 그러니까 벼 이삭을 싹을 틔워서 요만큼 기르는 거야. 벼를 먼저. 그리고 얘를 나눠서 물을 댄 논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제 좀 키워서 옮겨 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사실 그해 농사를 좌우하는 것은 맨 처음에 싹을 틔울 벼이삭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알곡은 벼이삭의 영양분이 꽉 찬 걸 말해. 낯가리는 공기 든 거. 그러니까 덜 찬 거, 영양소가. 요만큼은 영양소가 차인데 여기 이제 붕 뜬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치, 훨씬 크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렇게 큰 통에다가 부어놓고 일정한 농도로 맞춘 소금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된다? 낯가리만 뜨고 알곡은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위에 뜬 낯가리는 싹 걷어다가 물에 헹궈가지고 저기서 소먹으라고 던져준다는 거지. 그리고 알곡은 다시 이제 젖었으니까 꺼내서 잘 말려가지고 따로 보관해 뒀다가 그 다음 해에 뭐 한다? 모를 심을 때, 모심기 하기 전에, 모를 키울 때, 싹 틔울 때 쓴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게 신선한 달걀, 그리고 오래된 달걀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계란 있잖아, 계란. 계란을 보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 계란 이렇게 구운 란이든 삶은 계란이든 까보면은 여기 공기가 들어있는 쪽이 있잖아. 원래 공기가 저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닭이 낳았을 때는 여기에 알이 꽉 차 있어.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닭은 어디에 알을 낳아요? 둥지에다 낳잖아. 그럼 수분이 증발하거든, 낳은 뒤에부터. 수분이 증발해서 빠지는 만큼 여기 공기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얘가 유정란이면 이제 점점 세포 분열하면서 이제 뿅아리로 될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만큼도 줄어들고. 그래서 똑같은 달걀이지만 신선한 달걀의 밀도가 어떻게 된다? 훨씬 커지는 거죠. 오래된 달걀일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밀도가,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간 부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엄마한테 혼날까고는 조금만 하고. 저기 냉장고에 계란, 특히 계란 사오는 날 있죠, 엄마가. 딱 사온 날. 그럼 기존에 계란이 며칠 전에 사온 계란도 있고 이번에 새로 사온 계란도 있을 거 아니야. 두 개를 그 컵이나 볼 같은 데 넣어놓고, 그럼 맨 처음에 물을 부으면 물에 둘 다 가라앉아 있어. 소금을 좀 뿌려주잖아. 그러면은 옛날부터 있던 계란이 먼저 딱 일어섭니다, 세로로. 그리고 먼저 싹 떠요. 요걸 가지고 구별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 거, 모래랑 스타이로폼 가루. 모래랑 스티로폼 가루. 스티로폼은 물에 뜨잖아요. 모래는 가라앉지. 이 두 개를 섞으면 돼요. 이거 말고 비슷한 것 중에 우리 옛날 전통의 키질이라는 게 있어요. 키 아냐? 키? 그 전통 농기구 중에 하나. 그리고 선생님 어릴 때는 진짜 그거 나도 한번 당해보고 딱 한 방에 고쳤는데, 이불에 오줌 싸면 집 밖으로 쫓겨날 때 둘러싸야 되는 도구. 요렇게 우주선 모양으로 생긴 대나무로 만들어진 그 도구가 있잖아요. 얘를 요렇게 놓고 여기에 곡식을 넣고 위로 던지고 받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 이런 걸 썼냐면 요즘은 솔직하게 정미 기술이 좋아져 쌀껍질을 되게 잘 까고 다 분리가 돼 있어.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진짜 방아 절구 가지고 껍질을 집에서 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껍질도 다 분리 안 되고 뭐도 섞여 있다, 돌도 섞이게 돼. 그리고 이걸 잘 컨트롤해서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밀도가 큰 돌멩이는 안쪽으로 굴러 들어오고요. 밀도가 작은 겨들은 바람에 날려가요. 그럼 여기에만 쌀이 딱 모인다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리, 씻은 쌀 이렇게 떠내는 거. 요새 정월초에 복조리라고 이렇게 본 적 있을까요? 그게 원래 씻은 쌀 구별하는 도구예요. 밀도차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금 채취. 저기 우리 그림에 보면 사금 채취하는 거 있지? 해수욕장에 가서 놀다 보면 제일 싫은 게 뭐야? 다리에 붙은 반짝이 모래떼기잖아.
그거 진짜 금인데. 그게 사금이에요. 금은 녹슬지 않기 때문에 광물로 존재하다가, 즉 돌로 존재하다가 풍화돼서 모래가 돼도 그냥 금 가루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근데 얘는 다른 모래보다 밀도가 커. 그래서 사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모래나 흙을 발견하게 되면 걔네들을 이렇게 저기 접시 같은 데 얹어 놓고 이렇게 물살을 흐르는 물에 살짝만 담궈서 흐르면 모래알갱이들은 물살에 떠밀려 날아가고 금속 가루들은 가라앉아 있는단 말이야. 거기서 뭐 자석 갖다 대서 쇳가루 치우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약품 처리하고 나면 뭐만 남는다? 금가루만 남아.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액체 A와 액체 B입니다. A의 밀도가 더 크다고 생각할 때. 두 액체를 구별할 때도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밀도 차이가 크면 잘 안 섞여요, 사실. 섞이지 않는 두 액체 혼합물의 경우는 양이 소량이면 스포이트나 피펫으로 분리해내면 되고요. 양이 좀 많으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 분리를 합니다. 우리 책에 분별 깔때기 그림이 있잖아. 저기에 보면 설명이 잘 돼 있는데, 분별 깔때기 안에 액체 혼합물을 부어서 잘 흔들어서 세워두면 어떻게 된다? 위층 아래층이 나뉘어져요. 밀도 차이 때문에. 위에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아래쪽 밸브를 통해서 밑에 층을 받고, 그 다음에 경계선층은 따로 받아두고, 위에 층만 남았잖아? 위에 층은 뚜껑으로 이렇게 따라내면 돼요. 그러면 경계선층은 양이 이제 많아요, 적어요? 적겠지? 소량이니까 스포이트나 피펫으로 분리해내면 되겠죠. 오케이? 요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 깔때기를 쓴다. 그거 말고 혈액 분리.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게 이제 뭐다? 오일 펜스. 혈액 분리. 혈구 혈장 분리. 이런 것들이 이제 액체 혼합물의 분리에 해당해요. 오일 펜스라는 건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지금 저기 중동 호르무즈에 전쟁 나고 난리 났죠. 유조선 뭐 부서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럼 기름이 유출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닷물 위에 이렇게 기름이 둥둥둥 떠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한 반쯤 가라앉는 이런 형태로 오일 펜스를 치면 바닷물은 요 밑으로 통과가 되잖아. 기름은 요 안에 갇히겠죠. 요렇게 위에 부분만 딱 막아서 오일을 한쪽에 가둬놓고 그 오일만 흡수하는 흡수제 같은 거 떨어뜨려서 오일을 쫙 흡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쓰면 좋겠지.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혈액의 분리는 뭐냐? 우리 사람의 피 안에는 세포로 된 혈구라는 그 조직들이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혈구를 운반해주고 다른 물질을 운반하는 혈장이라는 액체로 돼 있거든요. 얘네들을 원심 분리기에 놓고 막 돌리잖아. 그럼 혈구는 아래쪽으로 쫙 까놓고 위에 혈장이 쫙 떠요. 이렇게 해서 분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원심력으로 만들어낸 가짜 중력을 이용해서 분리한 거니까 밀도차 분리가 맞죠. 오케이? 자, 요거 일단 여기까지 빨리 정리. 다 했나? 자, 그러면 저기
79쪽의 핵심 자료 1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용해도를 이용한 분리.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용해도 차이, 여기에 보면 결정, 재결정 요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벌써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용해도 차이 저 속출 재결정 저거 말고도 있어. 뭐냐면 요 내용도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추출과 거름입니다. 자, 뭐냐면 추출이란 추출이란 무엇이냐면요. 특정 용질만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를 이용해서 걔만 녹여내는 걸 추출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우리 차 있죠, 차. 티. 카 말고 티. 찻잎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궈 놓으면 어떻게 돼? 찻잎에 있는 여러 가지 향이라던가 맛 성분이 물에 이렇게 우러나지. 그 다음에 한약도 어떻게 해요? 한약, 여러분들은 뭐 한약을 만들어진 것만 보게 됐을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한약 약재들 있잖아. 얘네들을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막 끓여내면 그 약재의 약성분이 물로 녹아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특정한 용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를 가지고 그 물질만 녹여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름은 뭐냐면 용해된 용질은 용매와 혼과가 되는데 용해되지 않은 물질은 통과되지 않는 거. 우리 거름종이로 거르는 거 있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응? 불린다 큰일이다. 그거 생각하면 돼. 모래랑 소금 어떻게 분리할래? 소금. 그렇지. 모래와 소금의 혼합물은 예를 들어 모래와 소금이 섞였다. 그럼 어떻게? 물에 녹여서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돼? 거름종이 쓰면 되죠. 맞지? 그러면 거름종이 사실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아주 미세한 틈들이 있는 종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물에 녹은 소금물은 그 거름종이의 빈틈을 통과할 수 있는데 모래알갱이들은 통과가 된다 안 된다? 통과가 안 되고 그 위에 남겠죠. 그게 거름인 거지.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다. 그치?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재결정입니다.
재결정이란 건 뭐냐면 온도가 높은 용매에 내가 뽑아내고 싶은 용질이 있고 그 외 불순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소량이겠죠, 얘는. 용질과 불순물을 거의 포화 상태가 될 만큼 녹인 뒤에 온도를 천천히 내려주면 어떻게 된다? 자, 요거 봐봐. A 용질이 있고, 예를 들어, B, 불순물이 이렇게 있다고. 응? 자, 이 칠판 보세요. 고온의 용액에 A를 포화 상태까지 녹였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A는 여기서 여기로 간 뒤에 요만큼 뭐가 일어날 거다? A가 석출되겠죠. 근데 B는 불순물이잖아. 불순물은 용질에 많이 녹아있다 조금 들어있겠죠. 맞지?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석출이 돼야 안 돼? 불순물은 석출이 안 되잖아. A는 석출이 되고, 그지? 이걸 이용해서 A만 계속 석출해서 뽑아내는 거를 재결정이라 그래요. 이해가 돼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도 되지만 불순물이 소량일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용질만 석출돼 나올 수 있겠지. 이게 아니면 어떻게 분별 결정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양이 용질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쓰는 거고 아닌 거 하나는 뭐냐면 자, 얘가 A고 얘가 B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만약에 반반이라고 반씩 들어있었다고 치더라도 요 점에 요만큼씩 녹여놨다가 여기로 보내면 뭐만 석출돼? 그치? A만 석출되죠. 왜 A만 석출된다? A가 어떤 물질이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컸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 큰 물질만 계속 석출해서 분리하면 순도가 훨씬 높아진 A를 구할 수 있겠지. 특히 요 재결정을 일으키는 물질들 이야기할 때 요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 있으면 학교에 동아리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준비해도 괜찮은 것 중에 결정성장대회라는 게 있어요. 등산이 제일 흔하게 구하기 쉬운 물질 중에 하나인데 보통 등산할 때나 이럴 때 캠핑할 때 뱀들 못 오게 한다고 캠핑장 부근에 뿌리는 가루가 붕산가루거든. 응? 그 붕산가루를 따뜻한 물에 포화 상태로 녹여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 녹을 때까지 왕창 부어서 녹인 뒤에 다른 컵에다가 위에 물만 따라 부으면 포화용일 거 아니야. 맞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나무젓가락 넣고
실 끝에다가 붕산 알갱이 하나만 딱 묶어서 실 끝에다가 요 실을 여기에 딱 묶어서 여기 알갱이를 딱 내려. 그리고 얘를 덮어놓고 천천히 식히잖아. 그래서 하루 정도 충분히 놔두면 온도가 쫙 떨어지겠지. 상온의 그 뜨거운 물에서부터 상온까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조그만했던 붕산이 결정이 돼서 만들어지게 돼. 요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요 결정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온도 조절이나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이제 다른 연구 방법들이 있겠죠. 어떻게 시키면 더 잘 성장할 거냐. 온도를 빨리 내리는 게 낫냐, 천천히 내리는 게 낫냐, 몇 도에서 몇 도까지만 빨리 내리는 게 낫냐, 뭐 다양하게 온도를 컨트롤할 방법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런 걸 통해서 누가 더 깨끗하고 흠없고 크고 정확한 모양의 결정을 얻어낼 수 있느냐를 겨루는 대회가 방학 때마다 부산대에서 열려요. 학교 동아리별로 지도교섭 교사까지 해가지고 팀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돌려서 넘어간다 그냥. 자, 이런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약품. 왜? 특히 사람이 먹어야 되는 약품일수록 순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탕수수에서 설탕 뽑기, 천일염에서 소금 분리하기는 염화나트륨만 분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을 전부 다 뭐 한다? 재결정으로 뽑아내고 나면 순도 높은 소금이 생기겠죠. 왜? 소금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하면 우리 소위 말한 꽃소금, 순도 높은 염화나트륨만 남겠죠. 오케이? 자, 요거까지 필기하고, 저기. 79쪽에 핵심 자료 2번도 푸세요. 그냥 묶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의 차이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증류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에는 증류와 분별 증류를 그냥 묶어서 둘 다 증류라고 하는데, 증류라는 건 뭐다? 일단 첫 번째로, 자, 증류. 액체에 고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경우. 요게 이제 우리 78쪽 왼쪽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봐봐. 우리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 그 동동주나 막걸리 말하는 거죠. 그 우유 색깔의 뿌연 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그게 뿌옇다는 거는 뭐다?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그치, 불균일 혼합물이겠다. 그죠? 이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몽골 쪽에서부터 전달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주골이라고 하는 저 도자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독이 연결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원래 이제 술을 담아 놓는 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뿌연 색깔 술을 담아 놨겠지. 그리고 위쪽 독은 요렇게 코가 달려 있는 독이야. 코끼리 코처럼. 응?
여기 안쪽 있잖아요. 요 벽 안쪽에 보면은 요렇게 뭐가 있다? 홈이 나 있어요. 벽 안에. 그럼 뭐냐면, 그리고, 여기 안쪽, 그 가운데는 뚫려 있겠다. 그지? 그리고 요 위에 얼음물을 넣어요. 요 위에다가 얼음물을 두고, 여기서 이, 어, 곡물로 만들어낸 뿌연수를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과 알코올이 증발되거나 끓어오르겠지. 맞지? 근데 그 끓어오른 물과 에탄올은 어떻게 된다? 위에서 얼음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이슬이 맺힐 거 아니야. 맞지? 그 이슬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오다가 요 홈에 걸리면 요 홈을 따라 졸졸졸 흘러내려와서 여기서 따로 똑똑똑 술을 받을 수 있겠죠. 맞지? 여기에 모이는 술은 어떻게 된다? 투명해져요. 여기는 불투명한 술이. 그럼 어떻게 된다? 요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곡식의 섬유질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뿌옇게 되는 거거든요. 전분질이나 섬유질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끓어서 올라가는 건 뭐와 뭐? 물과 우리 에탄올 성분만 끓어 올라갈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해서 여기에 모이게 되면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치. 왜? 에탄올이 더 빨리 끓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투명한 술이 모이겠죠. 원래 이렇게 만드는 술을 소주라 그래요. 그 현재 우리 편의점에 가면 있는 그 녹색병 말하는 거 아닙니다. 편의점에 있는 녹색병 그 소주는 이렇게 만드는 소주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주정이라 그래가지고, 곡물 같은 거 있죠. 뭐, 고구마나 아니면은 동남아에서 수입해오는 타피오카 같은 고구마 뿌리 비슷한 여러분들 버블티에 버블 만드는 그 곡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입해다가 그걸로 에탄올을 만들어. 한 90% 이상. 그 에탄올에 물을 섞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쓰니까 거기에 뭐 다른 좀 쓴맛을 가릴 수 있는 다른 단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가해 넣은 술이 그런 거고, 이거는 보통 한 병에 몇만 원짜리 안동 소재에서 이렇게 도자기병 같은 데 들어있는 그런 소주들. 근데 전통주가 되고, 이거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도수를 조절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하거나 해가지고 도수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술을 만들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로도 이거 만드냐면 귤 가지고도 만들어요. 귤을 발효해서 만든 에탄올을 이렇게 끓여서 한라봉 소주 이런 거 만든다. 하도 거긴 귤 많이 버리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였다? 그때도 한번 그렸지만 에탄올은 몇 도에서 끓죠? 78도에서 끓지. 물은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 요 둘을 섞어서 끓이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요 온도 부근에서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에탄올은 끓어오르고 물은 증발만 되겠지.
그래서 요 부근 온도로 조절을 해 가면서 저렇게 술을 빼내게 됩니다. 알겠어요? 원래 에탄올보다 어떤 온도?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오른다. 요렇게 해서, 액체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좀 더 순수한 액체를 얻어내는 방법이 증류. 분별 증류 같은 경우는 거기 우리 석유탑 보이죠? 증류탑. 석유 증류탑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탑 설비가 우리나라에 있고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외국에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기름을 수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치. 원유를 수입해 와서 여기에다가 한 400도씨 정도로 가열시킨 원유를 넣어줘요. 그런데 요 안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층층이 한마디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근데 이 증류탑 자체는 가열을 안 시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체인 녀석들이 제일 먼저 요 구멍으로 나오겠지. 여기서 나오는 게 석유가스. 마이너스 42도에서 1도씨 사이. 보통 여기서 나오는 게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있겠습니다.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층. 요거보다는 온도가 높아서 여기선 액체로 나오겠죠, 이제. 요층에서 나오는 게 거기 휘발유 가로 열고 나프타라고 돼 있잖아요. 나프타라고 외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사실 우리나라는 이걸로 휘발유 안 만들거든. 나프타라는 건 우리 석유화학공업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옷에 보면 폴리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재료,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 합성섬유 만드는 재료, 고무 만드는 재료, 그게 나프타예요. 응? 그 다음에 나오는 연료가 등유라 그래가지고요. 옛날에는 이 등유 가지고 뭐 많이 했냐면 난로, 석유 난로. 학교 교무실 가면 있는 거. 겨울철에 학교 교무실 가면 그 석유 난로 있잖아. 기름도 넣어야 되고 전기도 꽂아놔야 되는 그거. 그래서 캠핑용 난로, 석유 난로. 그 다음에 그 항공유입니다. 우리 비행기용 기름, 비행기 연료 기름, 그리고 그 가스터빈 엔진이라고 있어요. 발전기들 중에서도. 그 가스터빈 엔진용 기름이 얘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탁해진 기름. 경유, 속칭 디젤. 요거는 이제 보통 차량용. 우리 휘발유도 있지만 경유차도 있잖아요. 특히 트럭들. 보통 차량용이나 배에서도 쓰고요. 그런 대형 엔진들에 많이 쓰고 그거보다 더 탁한 기름. 중유.
요즘은 배가 이제 중류 잘 안 씁니다. 이게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경유나 항공유 쓰는 배들이 더 많이 늘고, 요즘은 심지어 석유가스 쓰는 배도 있어요. 가스배, LNG선, LPG선 이런 거. 그리고 대형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썼고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사실 요 두 가지 기름 있잖아. 경유나 중유. 얘네들을 반응시켜서 휘발유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음식물 분해, 소화 분해시키는 것처럼 기름 분자도 얘네들을 동강동강 자르면 더 가벼운 기름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잘라서 많이 쓰고요. 이것조차 못 쓰는 쓰레기가 남을 거 아니야, 찌꺼기. 그것도 안 된 이 찌꺼기는 어디 쓰게? 네, 아스팔트예요. 도로 포장할 때 붙는 검은 기름 같은 거 본 적 있죠? 자갈하고 이렇게 바닥에 쫙 깔아서 다져놓고 거기에 뜨거운 기름 쫙 부어놓고 롤러로 쿡쿡쿡쿡 눌려서 다져가지고 도로 만들잖아. 그 접착제처럼 쓰는 그 기름이 아스팔트예요. 되게 색깔이 탁하고 지저분하고 끈적이는 점성이 높겠다, 그지? 이렇게 온도 차이로 쭉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물과 스테아르산의 혼합물 분리 이런 것들, 얼음하고 스테아르산이 같이 얼어 있을 때 한 가지만 녹여내는 것들, 이런 것도 결국은 상태 변화 온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보통 이렇게 찌꺼기만 없애는 경우를 중류, 옛날에는 이렇게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나누는 걸 분별 중류라고 많이 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저기 80쪽까지 한번 풀어보고